158억을 벌었어. 그걸 투자할 것 같아? 절대 투자 못한다 생각해. 사기꾼 같은 얘기 많이 하는데 100 몇십억을 넣는데 1,500만 원 남았다고. 은퇴를 하거나 소속사를 나왔을 때 그 서류 한 장도 잘 못 된다고. 나는 솔직히 핸드폰에도 지금 은행 어플이 없어요. 우리 인사해야죠, 인사. 앵거처럼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되나? 네, 편하게 인사하자.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브로스입니다. 인사를 우리가 너무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인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컨텐츠도 저희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대학교 때 별명으로 해도 되지. 오동비에 오동비. 아니, 오동비는 그거는 오동비가 뭔지 아세요? 네, 동치미. 오징어 동치미. 내가 지금 20년 만에 처음 들어서 오동비라는 게 오징어 동치미. 그 오동비라는 뜻이 태안형이 옷이거든요. 오태환의 강동원을 닮고 있어서 그래. 그리고 강동원의 가운데 가운데 강이 아니라 동. 그리고 오동 몸이 비였거든요. 그리고 오동비, 오태환, 강동원, 비하고 세 개 합쳐가지고 오동비. 오늘의 주제도 이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은퇴를 하면 그냥 사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 보면 돼. 기사를 보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뭐 사기 맞았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똑같아요. 그런 기사들 많이 있잖아요. 매니저가 있고 소속사가 있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팀이 있단 말이에요. 공항을 나갈 때도 티켓팅을 할 때도 소속사가 다 해주지. 매니저가 해주잖아. 팀도 똑같아. 팀 매니저나 팀에서 다 해서 그냥 가서 짐만 싣고 타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다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자기 혼자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쉬운 것들조차도 약간 더딘 거지. 10분이면 끝날 일을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리고 3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할 줄 모르니까. 나는 솔직히 핸드폰에도 지금 은행 어플이 없어요. 근데 왜 없어? 네? 왜 없어? 선수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 근데 그게 이제는 제가 사회생활을 나왔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할 줄은 알아야 되잖아. 서류를 떼야 된다거나 뭘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어떤 연예인 그 그룹, 여자 그룹 때문에 엄청 큰 이슈 있었잖아요. 그때 유튜브를 봤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 은퇴를 하거나 소속사를 나왔을 때 그 30대 이상의 이제 연예인들이 그 서류 한 장도 잘 못 된다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먹잇감이 돼버린다고. 야생에 온 거예요, 진짜. 야생에 있었을 때는 그 주위에 뭔가 바리게이트가 있고 뭔가 지켜줄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런 게 다 없어지고 혼자 야생에 딱 왔을 때는 이 먹잇감인 거지. 돈이 없어도 먹잇감이 되더라고. 돈이 있는 사람들도 먹잇감이 되지만 돈 없어도 빚을 떠안거나, 옛날에 우리가 만약 보증이나 막 이런 것도 있잖아, 옛날 말로.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긴 하더라고요. 많이 나가는 게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 그냥 그것만 했기 때문에 이 주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깥 세계는. 나도 내 주위 사람들이랑 만나다 보고 뭐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럭키지, 럭키. 완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형이 말했듯이 저 사람이 10억 있고 20억 있고 30억 있고 40억이 있어, 가만두진 않지.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 사회랑 뭔가 다 연결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당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만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은 배울 사람 있어. 근데 그건 정말 극소수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뭘 해도 다 돼, 진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서 많이 봤잖아. 뭐 가게를 차렸는데 뭐 누군가가 뒤통수 쳐서 간다거나, 뭐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솔직히 너무 쉽겠지, 다루기가. 갖고 놀 수 있기, 내 자기의 그 소나기에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할 수가 있겠지. 또 그 사람들을 쉽게 믿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난 주위에서 많이 봤고, 그런 게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지. 만약에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해서 우사인 볼트가 번 158억을 벌었어. 그걸 투자할 것 같아? 절대 투자 못한다 생각해. 아니, 우사인 볼트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 100 몇십억을 넣었는데 1,500만 원 남았다고. 그렇죠? 우사인 볼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158억은 쉽게 번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돈이 벌리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1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투자를 한 거는 나는 사기라고 보기 힘들다고 봐. 그거를 잘 따져보고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 건데 또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쉽게 벌리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이해를 해서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거는 난 본인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생각하고. 아니, 물론 뭐 법적으로 뭐 그게 진짜 실제로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사기 영역은 난 잘 모르겠어. 사기를 당할 금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나도 누가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시도를 한 적 없는데 선수 생활은 은퇴를 하고 나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일부분 중에 하나야. 내가 사회에 나와보니까 운동선수로 지냈던 그거는 그냥 경험 중에 그냥 일부분일 뿐이고 사회에 나오면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또 해야 되는데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의 내가 쌓아온 그 레벨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기를 당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아.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나도 잘 내가 한 말 이해 안 되는데 너가 이해된다고 지금?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나는 내가 어쨌든 그런데 너 그 생각할 시간에 내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은퇴를 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내 지인 중에 목동중학교의 심재위 코치라는 친구랑 구할레 유튜브 콘텐츠 회사의 2호 대표. 이 둘은 재위는 지도자의 길을 걷겠다고 늘 얘기하던 친구야. 그다음에 호는 애초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한테 얘기했던. 근데 그 둘은 결국에는 그의 길들을 잘 가고 있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정확한 목적이 없이 현 시점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약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내가 얘기했던 그 재위도 실패를 무수히 겪으면서도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심점을 가지고 뭔가 살아간 느낌이 들고, 호도 사기꾼 같은 얘기 많이 하는데 딱 본인이 뭔가 이뤄낼 수 있는 뚝심이 있어. 재위도 그거를 고집해서 지도 철학을 가지고 갈 뚝심이 있고, 각자 두 길은 잘 가고 있는 걸로 봐서 어설프게 막 나 지도자 하기 싫어 사업이나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마인드나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약간 위험하다 이거지. 은퇴 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준비 계획이지. 그러니까 내가 운동선수를 하고 있지만 내가 25살이라고 해서 내가 10년, 15년 할 수 없다니까? 갑자기 부상으로 당해서 갑자기 26살, 27살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부상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나 계획을 하기가 정말 어렵긴 하지. 진짜 내가 33, 35살 됐을 때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어도 생각이 강하게 됐지만 내가 뭐 20대나 30대 초반까지도 내가 몇 년 앞으로 더 축구선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강하다 보면 그런 준비들을 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게 되겠지. 그렇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준비랑 계획이. 그렇지 못해서 약간 막상 사회 야생으로 나왔을 때 그런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나왔을 때는 누군가가 길잡이가 되거나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당연히 부모님도 얘기해 주겠지만 내가 맨날 부모님하고 만나서 맨날 부모님 집에서 맨날 그거 사업 얘기할 건 아니잖아. 딱 선수 생활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 있잖아. 형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퇴를 딱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장면이 뭐냐면 가족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 선수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아프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동안 서포터 해줬던 가족들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다. 딱 그 우리 가족들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나한테 준 그 내용이 뭐냐면 특별한 삶을 살게 해줘서 되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선수 생활이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딱 그 느낌이 나더라고. 그럴 수 있겠다. 나도 뭐 그런 얘기를 당연히 가족한테 듣기를 했지만 나는 약간 미안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나는 이제 결혼하고 애도 있었잖아. 내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나는 마음이 불편한 거지. 나는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우리 가족들의 기준에 맞춰주고 싶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돼서 가족들이 나의 기준에 맞춰주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거야 이거는. 그리고 뭐 가족들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운동하는 자식의 컨디션에 맞춰서 뭔가 모든 걸 맞춰주잖아 가족들이. 또 아마 뭐 일본 어렸을 때부터 일본 넘어가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 뭐 맞아. 조금 막 화를 내고 싶어도 못 내고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건데 아니, 행복했을 거라고. 은퇴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런 걸 쉽게 표출을 해서 맨날 욕을 먹고 다니더라고 그 나니까. 그 선수생활 하면서 엄청 참았던 거를 딱 은퇴를 하자마자 아니야, 그냥 막 쏟아내기 형, 시작해가지고 형. 근데 어쨌든 그 선수생활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굉장히 희생을 하는데 안 그래도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너는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벌었잖아. 나는 그냥 우리 가족 내 서포트마다 끝난 거야.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의 그 은퇴 후 삶을 비롯한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그 저희가 은퇴 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면서 뭐 중간중간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케이스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 가볍게 듣는 참고사항으로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뭐 더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그때 더 알려주는 걸로 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네.